2018 안산국제 거리축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공연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안산국제 거리축제 3국 신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안산국제 거리축제는 올해 14회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국내 거리예술의 발전을 위해 14년을 한결같이 걸어왔습니다. 올해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작품 및 신작들과 더불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거리예술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제 사무국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어린 시선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축제 소개에 앞서 저희 사무국과 함께 축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신 강창일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안산문화재단 강창일입니다. 우선 올 날짜가 만만치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 안산에서 잘 아시는 대로 세월호 참사 4주기 정식으로 연결과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7일이고 저희들은 거리국 축제가 매년 5월 어린이날 기점으로서 이루어지는데 벌써 14번째 맞습니다만 이제 불과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앙지 중심으로 또 전문지 함께 다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세하게 우리 예술감독이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예술감독께서 지금 5년차 돼서 이런 내용의 부분에 대해 깊이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거리국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우리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우선 거리 예술 축제라는 게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과천 축제가 그것을 효시가 돼서 2000년대 초에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2003년도에 크게 과천이 이뤄지고 저희가 2004년도에 안산문화재단의 모양이 나와서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저희가 극장 문화예술의 전당 내 광장에서 조촐하게 버스커 위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노래하고 또 묘기를 보여주고 또 이런 퍼포먼스라는 광대들 중심으로 하는 축제를 먼저 했다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특히 안산은 약 지금 75만입니다만은 시가 만들어진 지 3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족도시로 가는데 문화 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이런 축제를 들어와서 했을 때 그것이 흡수가 돼서 이제는 광화문 광장이 근처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2,600대는 안산의 신도시 제일 가운데 있는 안산문화광장에서 3일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예술 축제는 해외 팀도 많이 저희가 부르고 국내 팀도 많이 부르고 오늘 4팀의 우리 막강한 국내 팀 공식 참가작하고 안산 리서치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작품에 같이 오늘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년도도 재작년도 비교하니까 5, 6대 1도 있고 12대 1도 있고 보통 그런 높은 경쟁 속에서 저희가 대부분의 작품들을 공모도 하고요. 물론 의뢰해서 추천도 받기도 합니다만 주로 그런 공모 과정을 거쳐서 다 거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에 이런 한 3개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일반 참가 작품, 특히 이제 생활 예술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안산에도. 그래서 그분들이 또 6일날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시민 버전이라는 시민 버전 3.0으로 명명했는데요. 그런 팀도 한 30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팀이 넘는 팀입니다만 그 숫자 자체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렇게 창작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리예술 축제가 있다는 게 저희 축제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이 중요한 시즌의 그 기간에 많은 분들한테 보통 극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보여주는 거리예술 축제는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 기타 공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에어리언 퍼포먼스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하고요. 또 세상이 이렇게 많이 진보되면서 공연 양식도 장르가 없이 되는데 특히 거리예술 축제는 그런 것이 복합 장르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런 작품들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민 구성원들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좋은
시즌에 같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모든 축제나 모든 예술이 요즘에 소위 그 참여라는 직접 체험이라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정도는 벌써 뛰어넘어서 그 구체적으로 벌써부터 그 자원봉사자들도 매 토요일마다 모여서 연습도 하고요. 기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그때 적극 참여뿐만 아니라 같이 그 커뮤니티 댄스 뭐 커뮤니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기 공연 프로그램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안산 리서치 공식 참가자, 거리의 플랫폼, 또 광대의 도시, 또 청자유구역 뉴스컬처 이런 큰 5개의 그 카테고리가 있고 또 기획 프로그램에는 그 파바주트 노래하는 도시라 해서 광장 한가운데 세워지는 그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버전 3.0도 있고 또 국내 아무래도 그 거리예술 축제의 대표격이 되다시피 해서 이제 그 거리예술 관련된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많이 모여서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또 같이 좋은 작품에 대한 토의도 하고 또 서로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좋은 작품들이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는 해외에도 같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이제 준비한 만큼 올해도 그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두루두루 봐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합니다만 저희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프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문화광장만 말고 다 6개 공간에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합니다. 끝으로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안산의 문화광장이 벌써 명소화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이트를 한 10몇 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장소의 확장을 좀 꾀했습니다. 바로 어저께 그 추도 또 연결식이 있었던 화랑변지는 도미술관이 있고요. 또 거기에 좋은 그 호수도 있고요. 또한 거기 그 야영장도 있고 야외 공연장도 있는 아주 천혜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다시 회복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도 축제가 같이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관심도 바라고요. 또 같이 그날 오셔서 같이 축제를 즐겨주시면서 이모저모를 또 챙겨서 축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2018 안산국제거리축제에 대하여 윤정현 예술감독님의 축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네, 일단 참가자 소개 영상 먼저 보시고서 그러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감독 윤종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보셨는데요.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은 팀이네요. 사실 3일간 이제 저희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제 메인 축제는 저희 3일간 열리는데 3일간 이 많은 공연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좀 사무국 직원들이 수고가 많다는 생각을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듭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대표님이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이 공연단체에서 대표분들이 나오셨는데 이분들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 폐막 일단 저희 크게 잠깐 아까 대표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크게 공연 프로그램은 크게 7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안산 리서치가 있고요. 안산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안산의 이야기를 저희가 채집하고 또 발굴해서 이것들이 좀 더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저희가 제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공식 초청작은 그야말로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의 대표 작품들이라는 새로운 흐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모셨고요. 그리고 거리예술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광대의 도시가 있고 청자유구역 뉴스컬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신인 버전 3.0이 있어서 좀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형태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공연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폐막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올해 폐막작은 그 루 아모스의 고갱의 거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단체의 이 환상 비행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고갱의 거북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페인팅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가수가 실제 무대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주자도 마찬가지로 무대에 올라간 상태에서 6명의 화가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혹은 이 빛을 영상하는 형태로 해서 이 그림자극을 또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이유들, 당위성들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이제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 그 광장에서 펼쳐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폐막에 모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소개하는 데 의의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환상 비행이라는 작품이 펼쳐지게 됩니다. 환상 비행을 보시는 것처럼 이 헬륨 풍선에 공연자가 매달려서 거기서 이제 서커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이 안산의 밤하늘을 수놓는 환상적인 비상의 순간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그 화랑, 그 예술 불꽃 화랑의 불꽃 작품이 같이 불꽃 작품이 같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게 안 나오라면요. 네, 저 이제 인지했습니다. 왜 마이크를 옆에다 갖다 놨나 해서. 예, 그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식 참가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참가작은 굉장히 총 19개 작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국내 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극공작소 마방진의 로드시어터 돈키호테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시연을 하게 됩니다. 작품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 문에 구호의 역사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구호의 역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정치적 목적의 시위들 그리고 그때 쓰였던 많은 구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혹은 되게 재밌는 상황으로 연출을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예술 창작 쿤마인드의 그루쉐라는 작품이 지금 나눠드린 저희 그 기자간담회 자료집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세 번째 작품이 이제 그루쉐가 되겠습니다. 이건 예술 창작 쿤마인드의 작품이고요. 음악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이제 옆에 나와 계시는 그 연희집단 더 광대 우리 거리예술 대표 단체죠. 단골포차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DP 무용단입니다. LDP 무용단의 롱룩이라는 작품으로 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뭔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이제 갈매의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를 통하여. 갈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프랑스에서 거리극 학교를 졸업을 하고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한국과 프랑스를 오고 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개인인데요. 이분 그 여러 이 실타래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 올 한 올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유하게 하고 또 공감하게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서커스 창작 집단 동현줄의 외봉인생이라는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봉인생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쎄요 요즘 한참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서커스 창작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봉엔줄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이제 외봉 우리 차이니즈 폴이라고 하는 그 폴을 타고 오르고 그다음에 추락하고 다시 오르고 추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어떤 뭔가 처연한 순간들을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르려 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마인드 프로젝트의 작업문이 있고요.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공작소 365에 재봉사의 꿈이 있습니다. 재봉사의 꿈 같은 경우는 서울 장이동에 실제 현장에서의 리서치를 통해서 재봉사의 꿈이라는 좀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을 시켰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발표는 했었지만 새로운 형태로 저희 축제에서 선보이는 신작이어서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외에 빨리빨리가 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외 작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공식 참가작은 저희 축제를 대표하는 작품들이어서 제가 조금 세심하게 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리스 반본의 거리의 시인이라는 작품이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거리의 시인 같은 경우는 실제 3년 전에 저희 축제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낮에만 이제 이 텍스트 레이어를 이 바닥에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다녔는데요. 올해는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이 형광 물질이 밤에 이제 더 빛나는 형태로 다양한 특히 안산의 다문화 가족들,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이 안산의 거리 곳곳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25페이지 두 번째 작품입니다. 데스피오 콜렉티버의 눈먼 자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사진만 보면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저 화면에 있는 저 그림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천천히 몇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거리 곳곳을 누비면서 걸으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시의성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보트라는 작품입니다. 가제가 아니라 부제로 랭고의 취한배라는 명을 달고 있는데요. 오시우파스의 보트라는 작품이고 마찬가지로 랭고 시인의 취한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줄타기 고개와 그다음에 이 트램폴린 위에서의 고개를 통해서 현 시대의 어떤 암울한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많은 작품들이 다 이런 시대를 조명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마찬가지로 견주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의 여자라는 작품이 있고요.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마 위에서 펼쳐지는 댄스 공연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춤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거군요. 근데 들리시죠 잘? 잘 들려요. 예. 익숙한 변화라는 전시 작품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일파이라는 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커스 작품이에요. 엑시트 15라는 작품인데요. 끊임없이 매달리고 다시 추락하고 그러면서 다시 매달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삶에 뭐랄까 좀 처절한 혹은 좀 치열한 뭔가 생존 그 다음에 어떤 욕구들을 생존과 그 다음에 뭔가 살아가기 위한 혹은 버텨내기 위한 다양한 어떤 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 리서치입니다. 그 코끼리들이 웃는다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그 물질 2라는 물질하다가 이건 나중에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 발음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올해는 아프리카 난민들과 같이 작품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이 연습을 통해서 작품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언 프로젝트의 그 사운드 포털 안산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안산의 다양한 목소리들, 그다음에 안산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소리들을 채집해서 그 영상과 함께 그 시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상 매핑과 함께 사운드 아트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그 안산순례길 개척위원회의 안산순례길 2018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년째 같이 하고 있는 팀이고 사실 팀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가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안산의 곳곳을 걸으면서 근데 단순히 그 세월호를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가 남긴 흔적들, 그 다음에 우리한테 던진 많은 질문들을 다시 복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감각하고 사유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작품 소개는 드리고 나머지 그냥 그 풀대 공연 공연 프로그램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그 거리예술 플랫폼에는 총 8작품이 들어와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유지영 씨의 그 둘을 위한 몸 만들기라는 작품을 좀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대 도시에는 저희 그 총 16개 작품이 들어와서 그 다양한 광대 형태들, 정통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유럽에서 동양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광대들을 한번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또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작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광대의 도시가 그렇게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청자유구역 뉴스컬처라는 작품이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도시 문화들, 그 다음에 그 뉴스컬처, 그리고 뭐 서브컬처라고 명명되는 이런 다양한 도시의 놀이들, 도시 문화들이 거리 예술과 어떤 접합 지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단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저희 요거는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 그 팝업 아지트 놀이하는 도시라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민의 건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올리비에 그로스테테라는 작가가 시민들과 같이 안산을 대표하는, 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혹은 대표하는 이미지를 넘어서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추구하는 그런 건축물을 안산 광장 한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건물을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요, 오직 인력으로만 이 건물을 다 쌓아 올리게 됩니다. 사실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붙어서 들어 올리고 그 밑에다 또 제작한 구조물을 다시 집어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높이가 한 8m 정도 되는 커다란 안산의 혹은 축제의 상징물을 세우게 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대어 못하 보면이라는 작품이, 이탈리아 작품이 저희 같이 또 시민들이랑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커스 워크숍도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기억 미로라는 설치 미술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시민 버전 3.0이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3.0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뭔가 축제를 통해서 발전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안산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광장을 정말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시민 참여 버스킹 혹은 시민 참여 그냥 공연이 아니라 조금 더 거리 예술 축제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뭔가 색깔을 찾기 위해서 시민분들이 직접 일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식적인 어떤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워크숍도 하면서 같이 또 이 참여한 모든 단체가 같이 모여서 춤추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그램은 간단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다음 순서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생한 예술가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듣는 관계로 일단 괜찮아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축제에 참여하는 공식 참가자, 공연 단체 및 작품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작소 365의 제목 파일 꿈에 대해 도재영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작소 365 연출 도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앉은 자리가 중간이라 마음을 놓고 있다가 첫 번째 22페이지라고 22페이지의 그 재봉사의 꿈이라는 작품으로 이번 그 안산 거리구 축제에 참여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극단 소개와 작품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떨려서 보고 읽겠습니다. 일단 공작소 365 단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저희는 2008년도에 거리극이라는 분야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만 9년, 10년 정도가 돼 가고 있는데요. 안산 거리극 축제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2010년도, 11년도에 바보베라는 작품과 골목길 퍼레이드 앨리스라는 작품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6년 만에 또 이제 안산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좋은 작품 속에 또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작품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우리 예술감독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작년에 제가 장이동에서 지역 마을 축제 이제 예술감독을 운 적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이동 지역 안에 있는 봉제 공장을 아카이빙하는 그 동덕여대 공공미술학과 친구들과 협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어떤 공연의 소스를 제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은 이제 작년 그 분마축제하는 이제 거대한 재봉틀을 제가 전시한 형태의 사진인데요. 그 작품을 올해 이제 조금 더 극적으로 거리예술 공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4명의 재봉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그 봉제에 관련된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따라 이제 평소와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만나지게 되면서 이제 거대한 옷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 중간에 요즘 조금 트렌드 같기도 한데 그 현대 서커스에 대한 부분들의 요소를 좀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 와이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외줄타기인데 그 줄타기 요소가 아무래도 재봉틀과 실이라는 연관성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좀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리얼 실크라고 해서 공중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에 크레인을 이용해서 공중에 이제 거대한 옷이 전시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에어리얼 실크를 타고 공중 고개를 펼치는 이제 배우의 연기로 마무리가 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이제 올해 안산 거리 예술 축제에서 초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심히 연습 중이고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공작소 마방진의 관객과 함께하는 이동현 거리극 로드시어터 돈키호테에 대해 고강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예, 저 공작소 마방진 프로듀서인 고강민입니다. 네, 고강민입니다. 네, 저희는 그 2005년에 창단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고선웅 예술감독의 작품을 극장이라는 정해진 공간 안에서 주로 연극이라는 형태로 공연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해 전부터 좀 더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소통을 하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연극을 제작하기도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가족 음악극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마방진이 처음으로 제작하는 거리극인 로드시어터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는 영화도 있고 뮤지컬, 연극 아주 다양한 형태의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키호테를 기억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돈키호테가 표현하려는 꿈이라는 큰 틀 안에서 관객들이 저마다의 꿈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돈키호테는 저렇게 그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공연이 벌어집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편의상 위쪽 그 녹색 라인을 A 루트라고 하고 파란색 라인을 B 루트라고 하면 총 8개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연극이고요. A 루트는 이제 10년 전에 돈키호테와 산초, 그러니까 이제 막 꿈을 쫓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10년 전에 돈키호테와 산초의 모험을 관객들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B 루트는 10년 후의 돈키호테, 꿈을 찾아 여행을 떠났지만 현실에 녹아내리고 무기력해진 돈키호테와 산초의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인 무대에서 그 10년 전의 돈키호테와 10년 후의 돈키호테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은 뭐 첫날은 A 루트를 따라서 공연을 보셔도 되고 둘째 날은 B 루트를 따라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A123, B123 이렇게 6사이트는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공연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뭐 A1을 보고 B2를 보고 메인 무대를 오셔도 되고 여러 가지 조합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이 여행을 따라가는 이제 관객들은 이제 현실과 가상의 혼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만의 돈키호테를 마주하게 되고 그런 이제 아주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다양한 오브제 이미지입니다. 이게 완성본은 아니고요. 지금 가의상과 가소품이고 공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메인 무대에는 이제 대형 풍차와 그리고 각종 뭐 특수 효과를 통해서 볼거리를 도할 예정입니다. 저희 로드시어터 돈키호테는 관객 참여형 연극입니다.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자신들만의 직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마다 이제 다른 관찰을 하면서 작품에 이입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각자마다 다른 감흥이 일어나는 이른바 열린 결말을 추구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첫 번째 만드는 거리로 기어서 지금 이제 메인 연습 중이고요. 그래서 아직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상, 소품이라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연희단 더 광대의 단골포차에 대해 안대천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희집단 더 광대팀 대표 안대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은 그 2006년도에 팀이 만들어져서 현재 한 13년째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다 연희를 전공을 한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통 연희는 그 아시다시피 남사당, 풍물, 무송, 남상, 탈춤 등 그 마당에서 행해졌던 전통 공연을 통틀어서 연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 뭐 평소에 굿을 하던 친구 그리고 남사당 놀이에 소속되어 있던 친구, 풍물 하던 친구들이 모여서 창작 연희극을 만들고 있는 팀이고요. 이번 공연은 세 번째 작품입니다. 저희 단골포차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이 단골포차는 그 단골포차의 단골이 사실 어원이 그 당군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군이 천상세계에서 그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사람답게 잘 지내고 있나, 인간답게 잘 살고 있나 해서 내려와 봤더니 사실 그렇지도 않은 거죠. 욕심 많은 돼지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친구들도 있고 뭐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고삐 풀고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개 같은 친구도 만나는데 이런 돼지와 말, 개 같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격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저희 팀 성향이 좀 밝고 유쾌한 공연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은 그 요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좀 더 편안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접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단골 포차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준비할 때는 2017년도에 한 해는 저희가 그냥 창작 작품을 좀 하지 말자, 계속 창작만 매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또 없지 않냐, 그리고 뭐 소재도 좀 너무 뻔하다, 그리고 색깔도 너무 좀 단조로워진다 라고 해서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쉬는 과정 속에서 여름 겨울 그 워크숍을 하고 또 아이디어 회의를 해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다가 점점 일이 커져서 또 이렇게 일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는 것처럼 포장마차가 기존에 있던 작은 포장마차를 재사용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감당 불감당으로 좀 많은 또 돈을 써서 포장마차도 만들게 되고, 점점 일을 크게 해서 이 포장마차가 완성이 되게 됐습니다. 이동형 무대로 만들어졌고요. 저 포장마차에 뭐 북도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 달려 있어서 뭐 볼거리들과 이야기를 함께 좀 그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 포차에 뭐 테이블이 커다란 번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포장마차가 악기가 달려 있어서 연주 형태의 스테이지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대팀이 가지고 있는 유쾌함, 그리고 전통 연희가 가지고 있는 마당에서 펼칠 수 있는 관객과의 호흡 위주로 해서 공연을 준비했고요. 이번 안산에서는 6일, 7일 이틀간 3회 공연을 펼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재미있게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연애하셨는데 톤이 갑자기 확 높아지네. 좋았습니다. 저 세트만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막 변형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다채롭게는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축제 제작 지원 프로그램인 안산 리서치 공연단체 코끼리들이 웃는다의 물질하다가에 대해 이진영 연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끼리들이 웃는다 이진영입니다. 네, 안대천 대표님 잘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떨린다더니 역시 공연자시라서 잘하시네요. 저는 저희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장소성, 관객 참여,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요소에 중심을 두고 공연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포스터를 보면서 조금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이제 물질 하다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위쪽에는 입정동 바람은 서울 을지로 3가에서 입정동에서 금속 관련 작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는 공연이고요. 두 번째는 안산 초지역에 있는 안산 시민시장에서 이제 작은 축제를 만들었는데요. 2달 동안 이제 출퇴근하면서 시장에 계시는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을 다 같이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공연도 만들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설치물도 같이 만들어서 4일 동안 이제 작은 소소한 축제를 했던 작업이고, 그다음 옆에 이제 동네 한 바퀴는 그 대학로에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기가 좋아하는 특징 있는 장소들을 이야기를 가지고 관객들하고 같이 투어하는 작업이었고요. 네 번째 이제 독립박물관도 이것도 시리즈인데 1탄은 이제 입정동에서 했던 작업인데 2탄은 안산에 있는 원곡동에서 거기 있는 다문화 가족들도 있고 노동자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담아서 전시로도 만들고 저기 안에서 이제 공연도 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마카오에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공연인데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비장애인들의 이제 눈을 가리고 그분들을 이제 이끌면서 이제 그분들이 일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공연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두 도시 주물 이야기는 한국과 이제 서울과 도쿄에 있는 사실 주물이라는 일이 사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발전된 이제 작업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 이제 지금 사라져가는 주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았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게 이제 계속 커뮤니티들과 그들의 장소에서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 조금은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물질 시리즈에서 물질하다가인데요. 2012년에 제가 2년 동안 안산에서 많은 커뮤니티를 만나 활동을 하면서 이 작업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안산에는 저희가 난민분들과 작업을 했었거든요. 2012년도에.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했었고, 이 물질 시리즈의 주제는 해녀의 물질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매번 물질할 때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마주하는 해녀들의 모습이 지금 이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보였어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혹은 사회의 영향으로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마주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물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공연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012년에 작업했던 난민 여성분들을 다시 만났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직장도 갖게 되고 가정 생활로 시간이 되게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소개로 친구분들의 자녀분들 혹은 이제 안산 글로벌 청소년 센터의 도움으로 지금 5명의 커뮤니티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나이는 이제 고등학생도 있고 막 이제 20살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의 의도가 처음에는 난민 여성분들의 이제 일상에서 물질하는 이야기를 담고자 했는데, 지금 이제 커뮤니티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연의 주제가 물질하는 사람들과 타인과의 공존하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화면 안 보시고 적으셔도 되는데 지금 모두가 이제 바쁘니 한국 사회에서 커뮤니티 작업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시간 내는 거 정말 어려워하면서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안산 안산 국제거리국 축제에서 공연을 처음 하고 아마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작업이 계속 보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8 안산국제거리축제와 축제의 공식 참가자 및 안산 리서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축제 및 작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제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2017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안산국제거리축제가 뭔가 도시 그리고 도시민의 삶 그리고 시대를 읽어내는 다양한 시선들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그 안에 또 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의 시간들을 또 어떻게 기록하고 또 어떻게 증언할 것이고 또 어떻게 다시 밖으로 꺼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피고 있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갖는 개인의 삶에 저희가 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올해 좀 큰 축제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그 현기증 나고 그다음에 뭔가 아까 잠깐 물질에서도 보이지만 아까 서커스 엑시트 15에서도 마찬가지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애쓰는 삶들 속에서 뭔가 긍정의 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안산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질문하시고 빨리 되시죠. 이거 갖다 주시죠. 이게 잘 돼요.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총 70개나 되는 올해는 더 유난히 이렇게 순장으로나 이렇게 많아서 보이고요. 그래서 너무 되게 복잡하고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게 3일 동안 이 많은 축제를 하고 또 거리극 축제인데 지금 일정표가 왜 아직 안 나왔습니까? 사실 이게 축제라는 게 우리가 3일 동안 다 가보면 좋겠지만 못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동그라미 해서 개막이냐 폐막이냐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며칠 날 가서 이거 봐야지 이런 계획이 세울 텐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이게 막 분야로 세분화돼 있고 막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게 일정표가 아직 안 나왔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방금 감독님이 올해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산 축제도 지금 14회고 이제 이게 국내에서도 이제 보기 드문 좋은 거리국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제 뭐 작년은 그렇고 올해는 이제 뭐 개인의 삶에 주목한 일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큰 테마라고 본다면 그 지금 이제 향후 이제 10년을 넘어서 거리국 축제가 좀 더 이제 뭐 이 확장되고 계속되어지려고 했을 때 그 지속성에 있어서 어떤 목표치랄까 도달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방향성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어떤 모델링하는 뭐 에든버러나 알비뇽이나 뭐 이런 그 유형이 있다든지 이게 좀 그 앞으로 안산 축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이랄까 이런 거는 좀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큰 질문 고맙습니다. 시간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지금 장소, 그러니까 저희 축제 공연 장소가 이제 더 도시 곳곳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이트를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화랑 유원지도 저희가 좀 새롭게 그 장소가 가진 의미들,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축제가 바라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러니까 더 배분하고 그다음에 또 위치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 뭐 기본적 그냥 뭐 작년처럼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더 뭔가 좀 굉장히 많은 팀이 참여하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지막 검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그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그 전당 앞마당에서 시작해서 사실 그 지금 새롭게 생긴 신도시죠, 그 문화광장이 있는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몇 년간 굉장히 성공적으로 축제를 성장시켜 왔고 그러면서 실제 상권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뭐 어떤 경제 지표 수치로도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제적 효과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광장도 굉장히 많은 모습,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미 광장에서 어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거리 예술 축제이고 거리 공연을 그냥 거리 예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선보이는 축제다 보니까 좀 더 진짜 그 안산이라는 도시, 그다음에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더 다양하게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담아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더 안산 곳곳으로 더 이 축제가 스며들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또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그런 부분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향후 10년간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뭐 에딘버러나 이제 뭐 다른 축제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프랑스가 거리 예술에 있어서 단연 종주국이죠. 거기는 거리 예술이 정말 그야말로 예술 장르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스페인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 프랑스 이외의 다양한 국가에서 그런 프랑스와는 다른 어떤 독자적인 색깔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들과 지금 뭐 타레가 축제라든지 영국의 스톤 유니콘 뭐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축제와 연계를 하면서 저희만의 독자적인 색깔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저희는 커뮤니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7,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대형작들,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스펙타클들, 그 다음에 야외에서만 가능한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시간들이 지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또 그러니까 잘 보여질 수 있게끔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더 이제 뭔가 발전시켜 나간다면 저희만의 독특한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 지금 법무부의 임여정 단행인 기자님에게 답변한다면 좀 저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그 다른 축제처럼 한 15개 작품이면 벌써 시간표 매직 나가서 다 정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시민 버전까지 하면 100개가 넘는데 우리가 73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사이트는 문화광장의 F 사이트에서 또 거기 골목 사이트까지 11개가 되고요. 아까 우리 이제 그 합동정부 그 분향소가 있었던 장소까지 하면 그 이원화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지금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5월 5일, 6일, 7일날 오면 어떤 작품이든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는데요. 가장 뚜렷한 이렇게 폐막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공지가 되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그 시간대별, 장소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사이트에 안내를 하고요. 당일 오시면 안내 책자가 아주 자세하게 작년에도 그런 걸 잘 만들어서 그 도움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1일 그 안내 지도 책자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술 감독이 주도하에 그 작품의 성격을 더 판단해서 길이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는 게 굉장히 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20-30개 작품이었으면 아마도 금방 쉽게 배정했을 텐데 이거를 70개 넘는 작품이라고 이게 낮에 하는 게 좋은지 저녁에 좋은지 아예 조명이 필요한 공연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거를 당연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신 SNS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감독께서 우리 축제 방향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서 도대체 외국에 비해서 뭐냐는데 그냥 그 두 가지식으로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리예술 축제의 본산이 되고자 하는 게 안산 거리축제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비로소 가천 그 한마당 축제가 비교적 이제 인정받게 되는데 그거는 대형 작품, 아주 훌륭한 작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외국에서 됐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1980년대 후에 거의 프랑스의 오리아축제나 이런 좋은 축제들이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면 거기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나서 그런 거리예술이 많이 됐고 90년대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우리 가서 보기 시작했고요. 2000년이 들어와서 폭발적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런 관광 축제도 막 있고 물산 축제도 있지만 그 공연 예술이 근간으로 되어 있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천 한마당 축제가 2003년도에 했던 거 저도 그때 가담이 됐었고 그걸 보고 2005년도에 안산에 저희 문화예술의 전당 큰 광장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때 예산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예산은 약 13억 정도 예산입니다. 그거는 정부 지원이 3억이 있고 기타 우리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작을 지금 12명의 직원 또 우리 60명의 안산 문화재단 직원 중에 한 반 이상이 다 협력을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형으로 하면은 그런 대행비를 넣으면 약 한 15, 16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게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지금 저희 여기 테이블에 앉아 있는 작품들이 공식 참가작이 3개가 저기 같이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안산 리서치 작품 물질 하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 참가 작품을 우리 윤정현 작가이 주동이 돼서 전문가 특히 거리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4개의 전문가들이 가서 심사를 했는데 국내 작품이 이번에 10대에 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서 100몇 개 작품이었고요. 보통 6대1, 8대1 보면서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했는데 그거는 여기서 작품이 이제 만들어서 하면 그해 가을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고 좀 아까도 우리 365 대표님 공작소 365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앨리스 작품이 2011년도에 시작이 돼서 안산에 소개됐는데 그 다음에 포항에서 가서 상도 받고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올해도 저희는 아마도 우리 예술감독께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르고 또 좋게 만들 텐데요. 우리 안산 리서치 작품은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 리서치 성격에 맞는 작품에 필요하니까 한 작품만 공모해서 뽑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일로 다른 곳에 가서 다들 풍물 내지는 또 물산 또 관광 축제의 일면도가 대부분인데 공연의 축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좀 더 긍정적인 여기 산실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게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로 통해서 우리 예술감독제도 도입해가지고 지금 우리 윤 예술감독도 5년차로 하고 한 번은 불행하게도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하면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성으로 보시면 아마도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꼭 좀 얘기해 주시고
저희는 그래서 여기가 공익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그리고 특히 거리예술가들이 생활이 될 수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품이 선정돼서 좀 여러 번 하게 된다면 우리도 거리예술 축제에 아시아권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 우리 작품이 가서 하고 전에도 그 예술감독도 다 가담돼 있던 작품이었는데 공동 제작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덜란드하고 같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었고 뭐 태국하고도 하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되고 이번에도 그 일본에 있는 그 축제 감독도 오고요. 또 스페인의 타레가 축제로 또 옵니다. 그리고 왜 오냐면 저는 오히려 지속성에서 그런 분들이 계속 같이 하면서 또 우리 영국에 있는 축제 또 스톡턴인가요? 네, 또 오셔서 같이 국제 심포지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포지움 같은 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조금 이런 데에 그 주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얘기 좀 하자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페스티벌 하우스도 저희가 그 더운 낮에 덥기 때문에 새로 생긴 카페를 하나 빌려가지고 또 지원받아서 거기서 지금 많이 모임하고 오시면 거기서 네트워크 할 수 있게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이 길어졌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답변에 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이 많은 작품을 어떻게 잘 보여줄까? 작년에 83작품이었습니다, 감독님.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큰 공간을 메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 돼 있지만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적어도 지금 이 헤드 테이블에 앉은 네 팀의 작품은 뭐 다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분들은 새롭게 제작한 작품입니다. 물론 시범 공연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참가작을 하니까 지원금도 받게 되고 보니까 이제 크게 만들겠죠. 이런 것들이 저희 안산교육축제의 방향이 아닐까 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2018 안산국제 거리축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그 보도 자료는 웹하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나가시는 길에 보도 자료 웹하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해주신 잠깐만요. 근데 너무 그렇게 끝나면 착각이 되죠. 저희가 정말 오시는 분 다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예술가들이 있죠. 다들 예술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만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 언론인들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취재되고 이런 걸 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희가 신경 써서 우리 여기 지금 배석해 있는 우리 홍보팀 또 재단의 홍보 담당 또 저 감독 이런 분이 그 당시 오시면 잘 연결시켜서 좀 미담거리를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일에 너무 지금 좀 몰입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경험했는데 올해 또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제작의 얘기도 많고 또 이분들이 끝나면 같이 하신 분들끼리 네트워킹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왜 이런 시대에 어려운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하고 싶고 저희가 공식 호텔도 마침 이번에 광장에 보이는 호텔하고 협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제가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좀 체류하시면서 저희들이 또 만든 식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드릴 수 있어서 김영란법이 저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좀 즐겨주시고 특히 새로운 작품들을 만든 우리 거리 예술가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잘 좀 주목해 주시면 저희는 그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오시면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